이랬는데 요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슈진이 이서진입니다. 다이어트. 끝이 없죠. 그죠? 근데 다이어트도 상황별 다이어트가 있는 것 같아요. 20대, 30대, 40대, 그리고 출산 후. 오늘은 출산 후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산후조리원에서 킬로그램을 감량하고 나왔거든요. 산후조리원에서 어떻게 있었는지, 그리고 출산 후에 1년 정도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려고요. 먼저 산후조리원에서 다이어트하는 방법은 결국 똑같아요. 식단, 운동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산후조리원에 가면은 먼저 선택하셔야 될 게 있죠. 마사지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저는 안 받았어요. 왜냐면 몸이 너무 아팠고요. 근데 마사지를 받으면서 또 아프기가 싫었고요. 근데 산후조리원에 가면은 지금 마사지를 받아놔야 뭔가 붓기도 빨리 빠지고 자세 교정도 된다곤 하는데 저는 안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안 받고 나서 살도 뺐고 자세도 필라테스로 하면서 어느 정도 교정을 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그것 때문에 마사지 받으실 필요는 없고, 근데 내가 마사지 받는 게 너무 좋아, 너무 그게 힐링돼, 그럼 받으셔야죠. 근데 자세 교정이라든지 다이어트 붓기 때문에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저는 마사지 받는 시간에 걸었어요. 1시간 정도 걷기를 했고 그냥 살살살살 걸어 다녔고요. 식단, 간식은 안 먹었어요. 대신에 미역국은 거의 2대접을 먹었고 밥은 반 공기만 먹었어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주무세요. 정말 휴식하세요. 제가 지금도 좀 속상한 게 뭐냐면, 산후조리원에서 뭐랄까 새벽 수유, 밤중 수유를 하는 엄마들은 막 되게 모성애가 깊은 엄마들처럼 뭔가 대하고, 그렇지가 않은 엄마들은 되게 게으른 엄마처럼 대하는데, 전혀. 여러분, 그 아기를 낳고 2주 동안 저희가 조리를 하러 간 거잖아요. 아이를 그때만큼은 맡길 수가 있잖아요. 새벽에 밤중 수유하지 마세요. 주무세요, 진짜. 그때는 유축해 놔주시고, 그리고 유축된 걸로 아이 케어해달라고 말씀해 드리고요. 그리고 낮에 우리가 깨어있을 때 모유수유 하면서 하면 되지,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뭐 빈젖이다 뭐다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꼭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출산 후에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한 10kg을 감량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모유수유를 했어요. 모유수유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저는 된다.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전문적으로 그게 신체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유수유를 하면 일단 술을 못 먹고요. 자극적인 거 못 먹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식단을 하게 돼요. 저는 모유수유를 2년을 했어요. 한 1년 정도는 또 애기한테 좋다니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것도 엄마 편한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나중 1년은 오히려 편했어요. 모유수유가 뭐 챙길 것도 없고 외출할 때도 그냥 간편하게 내가 내 몸만 가면 되니까 그게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모유수유를 했던 기간에는 제가 그때 진짜 살 빨리 빼고 싶어서 막 뛰기도 해보고 막 스쿼시도 한번 해볼까 해보고 했는데, 와,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무조건 걷기. 저는 산후조리에서 10kg를 뺐고 제가 30kg 쪘었잖아요. 그리고 출산 후에 1년 정도는 거의 한 5kg 정도 다이어트에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맡길 때가 딱히 없다면 그때는 다이어트보다는 오히려 엄마가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그리고 아이랑 조금 더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같이 있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애가 한 12개월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조금 여유가 생겨요. 또 착한 아이들 같은 경우도 밤에 또 길게 자는 걸 좀 일찍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잠을 잔다. 그럼 그때부터는 조금 운동할 여유도 생기고 식단할 여유도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후부터는 저는 필라테스를 했습니다. 강한 운동을 못했고요. 배에 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힘을 주는 줄조차 모르겠어요. 배가 힘을 줘도 들어가지도 않고 힘을 못 줘요. 그래서 필라테스를 하면서 코어 근육을 강화를 시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많이 망해갔죠. 뭐 종이컵 다이어트도 해보고, 뭐 고단백, 뭐 저탄고지도 해보고, 뭐 간헐적 단식도 해보고, 이거저거 해봤는데 다 실패. 하다가 그만, 하다가 그만. 3kg 뺐다가 다시 4kg, 뭐 2kg 뺐다가 다시 4kg.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주부 모델을 나갔어요.
모델 대회를 나가니까 이게 사람이 그 의미가 생기잖아요. 내가 살을 빼야 되는 동기가 생기잖아요. 동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나면 사실 동기가 없어. 내가 누구한테 보여준다고 살을 빼야 돼. 아, 힘들어. 이런 동기가 부족한데 그 동기가 부족하고 안 빼도 돼요. 근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빼는 게 낫죠. 빼려면 동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부 모델 대회를 한번 나가보신다든지 아니면 뭐 바디 프로필 같은 거 아니면 프로필 사진 같은 거라도 예약을 해서 한번 찍어 보신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3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다이어트를 한번 맘먹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 방식을 찾아서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이 있는데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정답은 여러분한테 맞는 거. 간헐적 단식이든 아니면 뭐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든. 근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빠져요. 근데 그 적게 먹는 식단을 내가 어떤 게 잘 맞는지 그리고 많이 움직이는 게 내가 어떤 운동이 맞는지 그거를 선택하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길이 가끔 바뀔 수도 있고 가끔 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냥 계속 가면 되는 거거든요. 다이어트 방식을 찾아가지고 좀 동기를 잡아서 해보시는 게 진짜 출산 후에는 중요해요.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저만 해도 출산 후에 거의 한 6년, 7년 걸려서 30kg를 뺐던 것 같고 빼고 나서도 다시 또 쪘다가 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이제 출산 후 10년 차거든요. 10년 차가 돼 보니까 지금은 또 저한테 맞는 다이어트 방식을 찾아서 그 전편, 다이어트 식단편이라든지 또 지방흡입도 했어요. 예, 도움을 받았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은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은 너무 만족해요. 엄마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는 식단편 여기에 이제 올려놓을게요. 그거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참고해 보시고 한번 아, 저 언니는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다음 편에는 아이를 낳고 나서의 그런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저출산인 이유에 대해서 작가님이 책을 쓰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받은 게 있는데 그 질문 받은 것들을 좀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이를 낳을까 말까, 뭐 결혼을 할까 말까 이런 거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좀 그런 이야기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진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놔주시고요. 편하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재미있게 토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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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이거 머리가 여러분 제가 오늘 유아동 방송을 해가지고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나이 40에 또 이런 머리를 하고 또 방송을 합니다.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구독해놔주세요. 안녕.